자, 우리 10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자, 리모델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몇 번이 틀린 것 같습니까? 5번 정답. 5번 정답. 5번 정답. 자, 우리 5번 지문 먼저 볼게요. 수직 증축형이 아닌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의 경우는 리모델링 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신축 당시 구조도를 보유하고 있어야 된다? 틀렸죠. 신축 당시 구조도를 보유하고 있어야지만 되는 것은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 그 수직으로 층수를 더 올리는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 할 때만 신축 당시의 구조도를 보유하고 있어야 되고요. 수직 증축형이 아닌 그냥 세대수를 늘리는 옆으로 늘리는 거에 대해서는요. 구조도를 보유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5번이 틀려서 정답입니다. 1번은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이란 각 세대의 증축 가능 면적을 합산한 면적 범위에서 기존 세대수의 15% 이내에서 세대수를 증가하는 증축 행위를 말한다. 맞아요.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에 대한 정의가 나왔고요. 2번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이란 노후화 억제, 기능 향상을 위해 수직으로 증축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래서 리모델링에 대한 뜻인데 거기다가 수직 증축이라는 말을 썼기 때문에 틀린 건 아니에요. 이거 맞아요. 예. 리모델링의 뜻은 뭐니까 노후화 억제, 기능 향상을 위해서 대수선 또는 일부 증축하는 걸 말하거든요. 일부 증축의 한 종류가 수직 증축이기 때문에 2번 지문은 틀린 지문이 아니에요. 예. 3번 증축형 리모델링을 하려는 자는 시군구청장에게 안전진단을 요청해야 하고 안전진단을 요청받은 시군구청장은 해당 건축물의 증축 가능 여부 확인 등을 위해서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그래서 3번 지문도 알아두십시오. 예. 증축형 리모델링 할 때 안전진단 해야 돼요. 4번 시군구청장이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을 허가하려는 경우 기반시설의 영향이나 도시군 관리계획과의 부합 여부 등에 대해서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된다. 이런 주문도 있습니다. 예. 요것도 한번 알아두시고 어차피 나중에 또 공부할 거예요. 우리 수업 시간에 나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11번 문제를 보시면은요. 자, 이거는 주택관리사 시험에 나왔는데요. 우리 시험에서는 만약에 11번 같은 게 문제에 나온다면요. 합격자 수를 줄이기 위해서 틀리라고 내지 않을까 싶어요. 세대수 증가되는 리모델링 할 때요. 우리 권리 변동 계획이라는 걸 수립해야 되는데 그 권리 변동 계획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아니 나는 도시군 관리 계획 내용도 못 외우는 사람한테 이런 것을 외우라는 것은 무리한 요구거든. 예. 근데 이제 요것이 주택관리사 시험에 나왔는데 안전진단 결과 보고서 1번이 정답이에요. 정답은요. 예. 나머지 2번부터 5번까지는 한번 이렇게 읽어보시되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은 이제 8월 말에까지 출제가 다 끝나고 우리 공인중개사 문제은행은 8월 말로 다 끝나요. 출제가요. 예, 끝나고 나서 그 문제를 이제 시험 보기 2주 전에 5명의 선정이 뽑는 거죠. 그래서 요 문제가 혹시라도 언급될 것처럼 나올 것처럼 보이면 그때 가서 다시 공부하면 돼요. 일단 주택관리사에서는 나왔다. 권리변동계. 우리 물론 책에 다 있어요. 우리 기본서에 다 있습니다만은 기본서 다 있다 우리가 다 아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기본서 있습니다. 예. 있는데 하여튼 한번 나왔다. 그냥 주목하고 있다가 제가 이거 나중에 필요하면 그때 다시 가르칠 겁니다. 예. 정답은 1번이고요. 자, 12번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정답 몇 번인가요? 3번 정답. 사업계획 승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게 3번입니다. 주상복합 아파트를 300세대 미만으로 지을 때는 사업계획 승인 안 받고 대신 건축법상 건축 허가 받고 지을 수 있다. 그걸 물어본 게 3번 지문이죠. 예. 그래서 3번 지문은 사업계획 승인 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에요. 유통상업지역을 제외한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에서, 자, 유통상업지역을 제외한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에서 300세대 미만의 주택과 주택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 주상복합을 지을 때 해당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주택 연면적 합계 비율이 90% 미만일 때, 요럴 때, 자, 그러면 요거 주상복합할 때, 요때 90% 미만이 이제 주상복합에 들어오고요.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 그러면 상가 부분이 10%를 초과해야지만 주상복합이 된다는 거예요. 주상복합에서 주택이 90% 미만이라는 것은 상가나 오피스텔이 10%를 초과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럴 때는 복잡한 사업계획 승인을 안 받고 간단한 건축법상 건축허가 받고 짓는 특혜를 주겠다. 그래서 전국에 주상복합을 지을 때 보면 300세를 넘지 않게 지어요. 298세대, 297세대 분양에 300세대 넘겨서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 되는 순간 엄청난 부담이 생겨요. 간단한 건축허가 받고 지려는 거죠. 그래서 3번은 사업계획 승인 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라서 3번이 틀렸고요. 1번은 한옥은요. 원래 우리요 단독주택은 30호 이상을 지을 때 사업계획 승인 받는 건데 한옥은 50호 이상 지을 때 사업계획 승인 받는 것으로 완화시켜주고 있어요. 공동주택 중 아파트 리모델링의 경우는요. 원래 리모델링은 허가를 받지만 리모델링으로요 세대수가 증가할 수도 있잖아요. 이때 리모델링으로 세대수가 증가하는 것이 30세대 이상일 때는요 사업계획 승인 받아야 돼요. 우리 공동주택 지을 때는 30세대 이상 지을 때 사업계획 승인 받는 게 원칙이죠. 4번에 세대별 주거 전용 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이고 해당 주택단지 진입도로의 폭이 6m 이상인 도시형 생활주택 중 단지형 연립주택 50세대 이상의 주택 건설 사업 시행할 때는요. 이때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된다. 동그라미 4번 지문이 어디에 나와 있는지 우리 주택법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잘 칠해놨네요. 예. 자, 600페이지입니다. 우리 기본서 600페이지에 보면은요. 600페이지 1번에 사업계획 승인 나오고 가로 1번에 주택건설 사업이라고 나오죠. 자,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 중에 박스 안에 2번에 공동주택 있잖아요. 그 공동주택 중에서 동그라미 1번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단지형 연립주택이나 단지형 다세대 주택 나왔죠. 거기 기역번에 세대별 주거 전용 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이고 니은번 진입도로의 폭이 6m 이상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두 개의 진입도로의 폭이 합계가 10m 이상 통행거리가 200m 이내에 쭉 나왔죠. 지금 방금 그걸 물어본 게 바로 그 지문에 나온 겁니다. 예. 그래서 요거 한번 읽어보면 되고요. 예. 이때는 50세대 이상의 주택 건설 사업을 시행할 때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 됩니다. 예. 그 다음에 1만 제곱미터 이상의 대지 조성 사업을 시행할 때는 사업계획 승인 받아야 된다죠. 예. 자, 13번에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권자 및 대상 지역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자, 13번에 몇 번이 틀렸나요? 3번 정답이죠. 리모델링 기본 계획은 몇 년 단위? 10년 단위로 수립해요. 예, 10년 단위. 그러면 이 정비법의 정비 기본 계획도 10년 단위. 리모델링 기본 계획도 10년 단위로 수립하죠. 10년 단위입니다. 선생님 어딘가 5년 있었는데요. 5년마다 재검토. 예. 헷갈리면 안 되죠. 그래서 3번이 틀렸고요. 1번 리모델링 기본 계획은 3명만이 수립해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대도시, 시장이요. 수립하고요. 2번 지문 리모델링 기본 계획에는 도시 가밀 방지 등을 위한 계획적 관리와 리모델링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으로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되고요. 10년 단위로 수립 기준. 자, 행정계획의 기준은 누가 정해요? 국토부 장관이 정하죠. 4번 국토부 장관. 그 다음에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에 따른 도시 감염 우려가 적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리모델링 기본계 수립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14번이 이제 공업화 주택인데요. 이 공업화 주택은 우리 중개사 시험에는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근데 주택관리사에서 한 번 나왔단 말이에요. 공업화 주택은요, 제가 텔레비에서 한번 봤습니다. 텔레비에서요, 밤에 하는 프로그램인데, 그게 무슨 프로그램이더라? 밤에 그 KBS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맛집도 막 나오고, 뭐 특별한 것도 막 나오는데, 무슨, 밤에 하는 게 무슨 프로지? 예. 예. 템 많이 봤구나. VJ 특공대. 예. 예. 예전에 VJ 특공대에서 한 번 나왔습니다. 야, 힌트를 조금만 줬는데도 맞히다니. 그 VJ 특공대에서 한 번 나왔는데요. 이것은 조립식 주택이 아니에요. 경량 구조가 아니라 완벽한 주택을 공장에서 벽을 만들어요. 지붕도 만들고 화장실도 다 만들어 가지고요. 트레일러로 싣고 오는 거예요. 싣고 와가지고 산속에다가 갖다 붙여놓고 집 만드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 그러면 이러면 건설비가요 3분의 1로 줄어들어요. 왜 그러냐 그러면 만약에 산속에다 우리 집을 하나 만들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 그러면 그 이제 목수 아저씨가요 새벽 6시에 집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지하철을 타고 내려서 버스로 갈아타고 내린 다음에 산에 한 2시간 정도 올라갑니다. 산으로. 그러면 점심때쯤 돼서 이제 도착을 하는 거예요. 못질을 몇 번 하고 나면은 퇴근 시간이야. 그래서 산속에다가 집을 지을 때는요. 바로 공사 기간이 엄청나게 길어져요. 다 인건비거든 이거예요. 예. 그래서 산속에 지는 펜션이 있잖아요. 펜션이 건축비가 엄청 들어가는 거예요. 예. 못질 몇 번 하거나 해가 지고 있거든. 그래서 나온 것이 요 공업화 주택이라 그래서 조립식은 경량 구조잖아요. 이거는 완벽한 주택이에요. 단지 공장에서 만든 다음에 갖다 붙이는 거죠. 세면 발라서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업화 주택이 예전에 VJ 특공대에서 한번 나왔어요. 딱 보는 순간 저거는 국토부 장관이 공업화 주택을 인정했구나. 국토 인정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요 문제는 그냥 한번 보는 것으로 만족을 하면 되는데 모두 고는 것은 참고로 모두 고는 것은 했을 때 모두가 다 정답이 될 만한 확률이 70% 이상입니다. 예. 정답 몇 번일까요? 5번. 5번. 예. 전부 다야. 지금까지 우리 중개사도 거의 다였어요. 모든 거. 예. 오는 것은. 모두 고는 것은 모두가 정답일 확률이 전부 다다. 예.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니은 4개 다 옳은 건데요. 몇 가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주어가 국토부 장관이거든요. 주요 구조부의 전부나 일부를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성능 기준, 생산 기준에 따라 조립식 등 공업화 공법으로 건설하는 주택을 공업화 주택으로 인정할 수 있다. 주어는 국토부 장관. 공업화 주택을 인정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을 받은 때는 공업화 주택 인정을 취소할 수 있고요. 디귿번 1년입니다. 1년. 공업화 주택을 인정받은 자가 인정받은 날로부터 1년 내에 건설에 착공하지 아니한 때는 공업화 주택 인정을 취소할 수 있는데요. 1년 내에 착공하지 않았을 때 페널티를 가하는 것이 유일하게 이것만 있어 지금. 예. 우리나라 지금 부동산 관련 법률에서 1년 내에 착공하지 않았을 때 제재를 가하는 것만 이것만 남아 있다고 지금. 1년. 예. 이거 2년 아니에요. 1년이에요. 예. 취소할 수 있다. 공업화 주택을 인정받은 자가 인정받은 기준에 맞지 않게 공업화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한 번씩 읽어보는 것으로 족하다. 단지 1년이라는 것만 좀 기억해 주면 좋겠고요. 공업화 주택 인정은 누가 하는가? 국토부 장관이 한다. 그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15번 복리시설로 오른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나는 그 부대시설만 외웠는데 어떡하지? 정답
4번이죠. 예. 주택단지 안에 도로가 부대시설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걸 빼고 나머지가 다 복리시설이구나. 정답 4번이고요. 16번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 건설 기준, 면적 기준 및 건설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틀린 거 몇 번이 틀렸나요? 4번.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 주거 전용 면적 10제곱미터 이상일 것. 이런 규정이 있나요? 없어요. 없어. 이거 없는 규정이야. 구분된 각각의 면적이 얼마 이상이라는 규정이 현재 없어요. 없습니다. 이거. 예. 없는 걸 써놓은 거죠. 예. 그래서 정답은 4번이고요. 1번 별도로 욕실, 부엌, 현관을 설치해라. 전체 호수의 3분의 1을 넘지 마라. 연결문이나 경량구조 경계벽을 설치해서 통합해서 쓸 수 있게 해라. 4번은 없는 얘기. 5번은요. 예. 요거는 구분된 공간 세대에 관계없이 하나의 세대로 산정한다. 그 구분됐더라도 전체를 하나의 세대로 보는 겁니다. 예. 그다음에 17번 주택 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찾기. 틀린 거 몇 번이 틀렸나요? 예. 5번이 어디가 틀렸나요? 예? 우리 5번은 어디서 나오나요? 자, 우리 한번 기본서 찾아볼까요? 예? 15일이 아니라 며칠이 나와요? 자, 우리 여기 주택조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주택조합에서는 이제 그 뒷부분에 나올 거예요. 주택조합에 대한 주택조합에 대해서는 그 뒤에 나올 텐데 자, 우리요 거기 보시면은 598페이지 우리 598페이지 밑에 동그라미 3번 주택조합에 대한 감독 등에서 동그라미 3번 나오죠? 598페이지 주택조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 검사를 받아야 하며 그 감사 결과를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보고하고 인터넷에 게재하는 등 해당 조합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그 15일이라는 말은 나오지 않는다고 15일하고 X라 써 있습니까? 안 써 있어요? 여기 써놔. 그렇죠? 15일이라는 말이 안 나온다. 혹시 써 있는 분이 없습니까? 거기 밑에? 안 써놨어요? 네. 15일이라는 말, 며칠 내에 회계 검사를 통보해라. 이런 말은 없어요. 예. 없는 건데 5번에 있는 것처럼 써놨습니다. 예. 그래서 5번 지문은 전혀 중요하지 않은 지문이긴 합니다만은 거기서 틀린 지문을 만들어냈고요. 우리한테는 나머지 지문이 중요하죠. 예. 1번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그 리모델링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하는 자의 주택 및 토지에 대해서 매도 청구할 수 있다. 이 사람이 리모델링에 찬성 안 하면 리모델링 못 하거든요. 너 그냥 팔고 나가라 매도 청구할 수 있다. 1번 지문 무수히 많이 나왔습니다. 중개사 시험에. 2번 국가나 지자체는 그가 소유하는 토지를 매각할 때 인가받아 설립된 주택조합이 주택 건설 목적으로 토지를 매수를 원하는 자가 있으면 그에게 우선적으로 토지를 매각할 수 있다. 2번 지문은 시험에 최근 한 2번 나왔었어요. 국가나 지자체가요. 우선적으로 매각할 수 있다. 주택조합이 주택을 건설하거나 국민주택 규모 이상을 50% 이상 건설하려고 할 때는요. 국유지나 공유지를 우선 매각하거나 임대해 줄 수 있고 이것을 공급받은 자는 2년 내에 사업에 착수해야 되고 사업에 착수 안 하면 계약을 취소하거나 환매해 올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다음 3번 야 이거는 공인중개사 출제 1등 주택법에서 1등으로 나왔던 거죠.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직장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자는 시군구청장한테 신고하라.
하여야 한다. 1등 조문. 4번 시군구청장은 주택조합 또는 그 구성원의 조합의 구성원이 주택법 또는 주택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는 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맞아요. 1번부터 4번까지 지문이 시험에 자주 나오는 더 중요한 지문이네요. 자, 18번 간선시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찾기. 몇 번일까요? 옳은 거. 몇 번이 옳은 걸까요? 자, 1번이 옳은 것으로 보면 조금 문제가 있을 수가 있는데, 자, 우리 1번 지문은 어디 나오나 하면요. 한번 보겠습니다. 총칙의 용어 정의 파트에 나오거든요. 자, 우리 총칙의 용어 정의 파트에 보면요. 요 간선시설에 대한 게 나와요. 간선시설. 자, 580페이지에 17번 간선시설을 보시면은 도로, 상하수도, 전기, 가스, 통신, 지역, 난방시설 등 주택단지 안의 기관시설을 주택단지 밖에 있는 같은 종류의 기관시설에 연결시키는 시설을 말하는데 다만 보세요. 다만 도로, 상하수도, 전기시설이 아니라 그 뒤에 나오는 가스, 통신, 지역, 난방시설 요거는 주택단지 안의 기관시설을 포함한다고 되어 있죠. 세상에 치사하기도 해라. 야, 또 그래서 18번에 1번 지문 보세요. 어디선가 들은 기억이 있어. 주택단지 안에 기관시설을 포함한다고. 그런데 그게 도로, 상하수도, 전기가 아니라 그 다음에 나오는 가스, 통신, 지역, 난방시설이었어. 1번 틀렸죠? 네. 틀렸어. 1번 틀렸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사람을 틀리게 만드는구나. 그러면 이제 하나가 빠졌으니까 옳은 거 몇 번일까요? 5번이요. 시군구청장은 간선시설 설치가 필요한 일정한 규모 이상의 주택 건설 또는 대지 조성에 관한 사업계획을 승인한 때는 지체 없이 간선시설 설치 의무자를 사업주체에게 통지해야 된다. 이런 규정이 없어요. 이런 규정이 없어요. 지금 5번 같은 거는 없는 규정이에요. 사업주체에 통지하라 이런 말 없습니다. 예. 몇 번이요? 이 문제는 우리가 그 간선시설에 대한 것이 우리 기본서에 나오죠. 우리 간선시설의 기본서가 어디서 나오나요? 간선시설 설치와 관련해서 한번 볼까요? 예. 몇 페이지에 나오죠? 용어 정의 말고 뒤에 간선시설이 나와요. 그래서 그 주택하고 대지 조성 사업할 때 간선시설 설치 의무가 나오는 경우가 있죠. 몇 페이지에 나오는가 보겠습니다. 간선시설 설치 의무가 몇 페이지에 나오나? 자, 여기 보시면은 611페이지. 우리 기본서 611페이지를 보세요. 기본서 611페이지면 가로 3번에 간선시설의 설치 및 비용 상환이라고 나오죠. 자, 사업 주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단독주택을 100호 이상을 짓거나 공동주택일 때는 100세대 이상을 짓거나 리모델링일 때는 늘어나는 세대수가 100세대 이상이거나 주택 건설사 시행할 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16,500제곱미터 5,000평입니다. 그래서 100호 이상 또는 100세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거나 대지 5,000평 이상을 조성할 때는요. 원래 우리 간선시설은 사업주체가 설치하는 게 원칙인데요. 사업주체 대신에 간선시설 종류별로 설치 의무자를 따로 정해놨어요. 그래서 도로나 상하수도는 지방자치단체가 간선시설을 설치하고요. 전기, 통신, 가스 시설은 그것을 공급하는 자, 가스공사나 한국전력이 그것을 설치하고요. 그러면 이제 국가도 뭔가 해야 되죠? 국가는 뭐합니까? 우체통을 설치한다. 이게 바로 우체통입니다. 우체통 보니까 생각이 나네. 그렇지? 예.
그래서 동그라미 이번에 위 간선 시설은 특별한 사유 없으면 사용 검사일까지 설치를 완료해야 되고요. 간선 시설의 설치 비용은 그 설치 의무자가 부담하는 겁니다. 설치 의무자가요. 그 다음에 간선 시설의 설치 비용은 박스 내 1의 간선 시설, 도로하고 상하수도에 대해서는요. 그 비용의 50% 범위 내에서 국가가 보조할 수가 있어요. 예. 동그라미 4번에 지중선로라가 나오죠. 지중선로. 이런 것들까지 시험에 내면 굉장히 잔인한 문제이긴 한데 예, 이런 것은 내면 안 되지만 중개사에 19회 공인중개사에 동그라미 4번 나왔어요. 19회 때. 그렇죠? 이거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밑에 5번, 6번, 7번, 8번도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한번 읽어주시면 돼요. 가벼운 마음으로. 그러면은 지금 그쪽 파트가 이 문제인데 우리가 완벽하게 옳은 지문은 18번에 2번이에요.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사업계획 승인할 때 사업주체가 제출하는 사업계획에 해당 주택건설사업, 대지조성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공공청사 등의 용지의 기부 체납이나 간선시설 설치에 관한 계획을 포함하도록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예. 2번이 옳은 것이고 3번은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 100호 이상, 100세대 이상, 16,500제곱미터 이상의 대지 조성일 때는요. 간선시설로서 지역 난방시설은요. 누가 이것을 공급하는 자. 도로나 상하수도는 지자체. 예. 그렇죠? 이걸 문제에 내는데요. 4번에 지방자치단체가 간선시설 설치 의무자일 때는 도로 상하수도시 설치 비용을 전부가 아니죠. 50% 국가가 보조할 수 있다. 돼 있죠. 예. 5번 지문은 아예 없는 거고. 자, 19번 문제. 주택법령상 주택건설 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자, 옳은 거 몇 번 같습니까? 몇 번이요? 3번 정답. 민영주택의 뜻. 전국의 주택 중에서 국민주택을 빼고 남는 주택을 민영주택이라고 한다. 예. 3번이 정답입니다. 정답. 그러면 나머지 다 틀렸다는 거 아니야? 1번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해당 주택단지를 공구별로 분할해서 주택을 건설 공급할 수 있다죠. 공구 분할할 수 있으니까 없던 틀렸네. 2번 승인받은 사업계획 내용 중 건축물이 아닌 부대시설, 복리시설 설치 기준을 변경하고자 할 때 해당 부대시설, 복리시설 설치 기준 이상으로 변경이며 위치 변경이 없는 경우에도 변경 승인을 받아야 된다. 위치 변경이 없었을 때는 변경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예요. 예. 2번 질문은 진짜 구석진 건데 일단 이거 나왔습니다. 2번 질문은 우리가 한번 읽어보시는 거 충분하고요. 그래서 위치 변경이 없다. 이게 얘기 뭐냐면 특히 이제 부대 시설은 이제 주차장이나 관리사무소인데 그것보다 중요한 게 복리시설인데요. 단지 내 상가를 어느 위치에다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요. 상가를 분양받을 사람들이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합니다. 상가 위치가 중요하거든요. 근데 위치 변경이 없었을 때는요. 변경 승인을 따로 받을 필요. 그러니까 사업계획 승인 받은 것을 변경할 때는 원칙이 뭐야? 원칙대로 돌아가는 거지. 변경 승인 받아야 되는데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변경 승인 받을 필요가 없다. 그래서 위치 변경이 없을 때는 변경 승인을 받지 않는다요. 예. 위치 변경이 없으면 경미한 거죠. 4번 대지 조성 사업으로서 해당 대지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누구에게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는가? 이때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그리고 시장 또는 군수다. 그래서 국토부 장관하고 도지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사업 대상 토지 면적이 10만 미만일 때. 자, 이거는 우리 기본서 어디에 나오는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계획 승인 파트에서 나와요. 사업계획 승인 파트.
사업계획 승인이 어디 나오나? 자, 우리 사업계획 승인 파트에서요. 요쪽 파트가 이제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나오는데 우리 대지 면적과 관련해 가지고 601페이지 이번에 사업계획 승인권자에 보면 가로 1번에 원칙이 있죠. 네. 원칙적으로 다음 구분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되는데 박스 안에 1번 주택건설 사업이나 대지 조성 사업으로서 1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하고 이거 다 줄여서 시도지사죠. 그다음에 대도시 시장이 사업계획 승인권자. 그다음 주택건설 사업이나 대지조성 사업할 때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그리고 도지사가 안 나와. 대신 시장, 군수가 나와요. 사업계획 승인권자인데 그러면 10만 제곱미터 이상이든 10만 제곱미터 미만이든 항상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자, 공통적인 사람 나오죠. 이제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대도시시장이야. 밑에 시장은 대도시장 포함이기 때문에 대도시시장이야. 예. 4명에다가 대도시시장까지는 항상 10만 이상이든 10만 미만이든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돼요. 예. 그 얘기다. 그래서 4번처럼 쓰면 틀려요. 예외적으로 사업계획 승인권자 되는 게 밑에 나오죠. 예, 국토부 장관이 사업계획 승인권자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도 체크하셔야 돼요. 국가나 LH가 사업을 시행할 때, 그 다음에 330만 제곱미터 이상의 사업일 때, 그 다음에 긴급한 주택난 해소, 그 다음에 50%를 초과해서 출자한 부동산 투자회사가 사업을 시행할 때 쭉 나오죠? 예,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5번 지문, 지방공사가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려면 해당 주택건설 대지 소유권을 확보해야 된다. X. 원칙은 주택건설 대지 소유권을 확보해야지만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수가 있지만 단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국가, 지자체, LH공사, 지방공사 같은 요 공공사업 주체는요.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나중에 수용권을 행사해서 대지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수가 있다죠. 그래서 사업계획 승인 받을 때 소유권 확보하지 않아도 돼요. 국가, 지자체, LH, 지방공사는 소유권 확보하지 않아도 사업계획 승인 받을 수 있다죠. 5번 틀려 정답 3번. 20번에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정답 몇 번일까요? 2번. 기억번 10제곱미터야 된다. 이런 거 없다 그랬죠. 아까도 틀리게 10이 나왔죠. 예. 같은 분이 계속 이번에 10만 내요. 예. 기억번 틀려서 이런 면적 제한 없어요. 예. 그 다음에 거기 미음번 보시면은요. 예. 미음번 보시면은 어디에 틀렸는가? 넘으면 안 되죠. 저 3분의 1 이하로 해야 되죠. 그래서 넘는다는 것 때문에 틀렸습니다. 미음번 틀렸고. 니은번 3분의 1을 넘지 아니해야 된다. 니은번 맞고 디귿번 별도로 욕실 부엌 현관을 설치해라. 맞고요. 연결문이나 발로 차면 부서지는 게 경량구조 경계벽을 설치해라. 맞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20번 정답 2번. 자, 이제 21번부터가 건축법 문제예요. 건축법 21번부터가. 자,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대수선에 해당하지 않는 것, 단 증축, 개축, 재축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함. 재축에 해당하지 않은. 애 다음에 한 칸 띄어야 되는데 내가 띄어쓰기를 못했네. 아, 예. 이런 오게티가. 예. 예. 그래서 우리가 대수선이 정도가 지나치면은 증축, 개축, 재축이 된다 그랬죠. 거기 해당하지 않을 정도로 대수선에 해당하지 않는 거 찾기. 몇 번인가요, 정답? 몇 번? 4번. 예.
건축물의 내부가 아니죠. 건축물의 외부 아닙니까? 예? 자, 우리 거기 대수선에 대해서는 우리 기본서 몇 페이지에 나올까요? 기본서에 몇 페이지에 나올까요? 여기 나오죠. 451페이지, 그렇죠? 예, 대수선 나오죠. 그 지금 방금 나온 것이 보면은 대수선에서 9번, 예, 452페이지 9번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 재료를 증설 해체하거나 벽면적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변경하는 거죠. 외벽. 그래서 우리가 돌을 얇게 썰어서 막 붙이잖아요. 외벽에다가 돌을 얇게 썰어서 붙이죠. 돌을. 예. 그래서 요거 이게 내부에 사용하는 게 아니라 외벽에 사용해야 되죠. 4번 틀렸고요. 나머지는 다 대수선에 나와요. 3번의 미간지구는 없어졌습니다. 그렇죠? 아마 미간지구가 경관지구로 바뀔 거예요. 건축법에. 바뀌면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릴게요. 우리나라 법에서 미간지구란 말은 다 없어지고 미간지구는 경관지구로 다 흡수 통합이 됐거든요. 예. 나머지는 다 대수선에 나온다. 예. 자, 22번 문제. 위반 건축물에 대한 조치 및 이행 강제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아라. 몇 번이 옳을까요? 예. 몇 번이 옳을까요? 한번 찍어보세요. 여러분 운을 맡기면서 한번 옳은 거 찾기. 몇 번? 2번 정답입니다. 운이 좋네. 실력으로 풀었을 리는 없을 테고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해서 허가권자가 다른 법령에 따른 영업을 허가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한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은 옆에 올려서 붙여야 되는데 줄이 바뀌어 버렸네. 요청에 따라야 한다. 자, 2번 지문은 알아두셔야 되는 게 우리가 건축법을 위반한 건축물이요. 음식점 영업 허가를 신청한 거예요. 그랬을 때는 우리 건축 허가권자가요. 음식점 영업 허가권자한테 요청을 합니다. 이 건물은요. 건축법을 위반한 건물인데요. 음식점 영업 허가 내주지 말아 주세요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는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요. 그래서 2번입니다. 만약 이런 조문 없으면은요. 다 무시하고 다 음식점 할 거예요. 예. 그래서 2번이 옳은 것으로 정답. 예, 정답입니다. 예. 그러면 나머지는 이제 어디가 틀렸나? 자, 1번.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물이 바닥면적가 400 미만인 농업용 창고인 경우 허가권자는 그 건축물에 대해서 다른 법률에 따른 영업이나 그 밖의 행위를 허가, 인가, 지정 등등을 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자, 1번 같은 거는요. 지금 이런 지문 자체가 없어요. 지금요. 이런 지문 자체가. 예. 다른 법령에 따른 그 밖의 행위를 허가, 면허, 인가, 등록, 지정 등을 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그 건축물이 뭐 바닥 면적 얼마 미만인 창고의 경우 이런 말은 없어요. 예. 그러니까 건축물이 무슨 창고일 때 규모가 얼마일 때 이런 하지 마라 이런 것들 규정이 없다니까요. 1번은 아예 없는 규정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허가권자는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미 이를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 부과 및 새로운 이행강제금 부과는 중지하지만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3번 틀렸죠? 이미 부과된 것과 징수를 즉각 즉시 중지 아니에요. 한 번 부과하면 징수해야 돼. 3번 틀렸고 4번 신축, 증축을 하지 않더라도 임대 등 영리를 목적으로 허가 없이 다세대 주택의 세대수를 3세대 증가시킨 경우 허가권자 이행강 금액을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자, 신축, 증축을 하지 않더라도 임대 등 영리를 목적으로 허가 없이 그랬어요. 지금 여기 4번 지문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뭘 좀 보냐 그러면요. 우리 건축법 맨 뒤에 보칙에 나옵니다. 이게 건축법 맨 뒤에 이제 보칙을 한번 보세요.
맨 뒤에 보치기에 보시면 이행강제금이 나와요. 예. 자, 맨 뒤에 보치기의 이행강제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페이지인가 하면은 보치기의 569페이지, 예, 이행강제금 나오죠. 거기 우리 이행강제금에서요, 그 뒤에 보면은, 우리가 이행강제금의 가중종용이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570페이지 가로 2번에 이행강제금의 가중적용, 허가권자는 영리 목적을 위한 위반이나 상습적 위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요, 금액을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중할 수가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지문을 보시면은 우리가 대통령령까지 사설이 다 공부 못합니다. 예. 그래서 신축, 증축을 하지 않더라도 임대 등 영리 목적으로 허가 없이 세대 수를 3세대 증가시킨 경우 허가권자는 이행강제금의 그 50%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그러면 신축 또는 증축을 하지 않더라도 영리를 목적으로 허가 없이 다세대 주택의 세대 수를 3세대 증가시켰다. 그러면 우리가 허가 없이 다세대 주택 3세대 증가시킨 경우 이런 것들은요, 우리 해당 사항이 없어요. 예. 왜냐 그러면 지금 요 조문의 뜻은 이행강제금의 뜻은요. 자, 다시 여기 이행강제금의 의미는 뭐냐면 영리 목적을 위한 위반이나 상습적 위반으로서요. 50% 범위에서 가중하는데 그때 뭐 허가를 안 받았다 그러면요. 그때는 이미 다른 거 위반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건축 허가 안 받은 게 위반이 되고 이행강제금과 관련되는 것은요. 적용될 여지가 없어요. 지금요. 이거는 상당히 구석진 게 나와 있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지금 거기 4번 지문을 공부해서 헷갈리지 말고 우리 책에 나와 있는 그거 있죠. 예, 영리 목적이나 상습주 위반일 때는 50% 예, 가중할 수 있다. 그것만 기억해 주세요. 왜냐하면 틀린 지문 연구하다 보면 맞는 지문이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4번 지문은 연구하지 말고 우리 책에 있는 영리 목적, 상습적 위반 50% 가중할 수 있다. 그것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5번에 허가권자는 동일인이 최근 3년 이내 2회 이상 법 위반했다는 명령이나 처분 위반했을 때 50% 가중. 역시 이것도 공부하지 마세요. 이것도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면 여러분 더 헷갈립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50% 이상 가중 그것만 기억하시고요. 예. 자, 23번의 대지와 도로. 자, 이 대지와 도로는요. 공인중개사 시험에도 거의 매년 나오지만요. 다른 시험에서도 거의 매년 나와요. 대지와 도로가요. 옳지 않은 거, 틀린 거 찾기 몇 번일까요? 예. 너무 쉬운데 정답이 있는데 3번이죠. 건축물의 대지 확보하는 공개 공지는 필로티 구조, 기둥만 서 있고 벽이 없는 구조로 설치할 수 있다. 필로티로도 공개용 설치할 수 있습니다. 없다 그랬으니까 3번 틀렸죠. 1번은요. 건축물의 대지는 원칙적으로 도로보다 낮아서는 안 되죠. 예외가 있죠. 방습의 필요가 없는 경우는 도로면보다 낮아도 됩니다. 예. 2번 건축물의 대지에 확보해야 되는 공개 공지 면적은 대지 면적의 10%에서 조례로 정한다. 4번 해당 건축물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할 때 건축물의 대지는 도로에 2m 이상 접할 것이 요구되지 아니한다. 그럼 이거는 우리가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이거 있잖아요. 이렇게 도로가 있고요. 옆에 대지가 있을 때 요 대지에다 건축을 할 때는 요 대지는 도로에 2m 이상 접해야 되는데 요쪽에 만약에 누구나 출입할 수 있는 공지, 공원이 있었을 때는 2m 접하지 않아도 된대로 출입할 수 있고요. 옆에 요 대지 출입에 지장이 없을 때 예를 들면은 요쪽으로 통행 지역권이 있다. 이게 요역지고 이게 승역지다. 이랬을 때 2m를 접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게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거든요. 이거는 지금 웬만한 시험에서는 거의 매년 나오고 있어요.
이때 도로는 자동차 전용 도로에 접한 것은 접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요. 가로에. 지표 아래 부분을 제외하고 건축물하고 담장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는 안 되지만 지표 아래 부분은 넘어도 괜찮다죠. 24번 건축 법령상 가구 세대 등 소음 방지를 위해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애가 다음 피 넘어갔죠. 제가 깜빡 조느라고 엔터키를 눌러서 그래. 컴맹인 사람은 무슨 말인지 몰라. 제가 새벽 2시 이후에 이걸 치는 거예요. 새벽 2시 이후에. 정리하느라고 워드 친다고요. 치다 보면은 엔터키를 실수로 누르면은 줄이 바뀌어요. 비난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기준에 따라 층간 바닥을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이 아닌 것은 이거는 공인중개사 시험에 나온다면요. 틀리라고 낼 수 있는 문제. 틀리라고. 그러면 이런 문제들의 특징은 뭐냐 그러면요. 5개 지문 안에 정답이 있어. 네? 정답이 있어. 너무 심하게 웃지 마요. 예. 그래서 건축법령상 가구, 세대 등 간 소음 방지를 위해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층간 바닥을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이 아닌 것은 화장실 바닥은 제외 층간 바닥을 설치해야 되는 건축물이 아닌 것. 한번 찍어보세요. 운을 맡기면 3번. 예. 층간 바닥을 설치한 소음 방지 층간 바닥. 이중 근생 중에 다중생활시설은 뭐예요? 고시원이죠. 고시원 설치해야 돼. 숙박시설 중 다중생활시설도 500제곱미터 이상의 고시원이죠. 4번, 5번 둘 다 고시원이거든요. 4번, 5번 둘 다 설치해야 되고요. 다가구 주택도 층간소음 없애야 되고요. 오피스텔도 없애야 되는데 1번 다중주택은 뭐예요? 이거는 하숙집이죠. 하숙집이에요. 다중주택. 하숙집 시끄러우면 뭐 딴 데 공부해야겠지 뭐. 그렇지. 1번의 다중주택이에요. 예. 그래서 1번의 다중주택이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하나 알아두시면 되겠네. 다중주택. 다중주택 이하로는 층간소음 방지를 위해서 층간 바닥을 갖다가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다중주택이구나. 예. 하나만 그냥 나중에 시험 나오면 생각나면 맞추는 거니까 그냥 한번 알아두시고요. 이런 문제를 내시는 분의 그 성향이 뭐냐 그러면 합격자 수를 줄이긴 줄여야 되는데 정답에 논란이 있는 문제는 못 내잖아요. 그러니까 건축사 시험이나 이런 데서 나온 것 중에 특이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 내는 거예요. 이게 요즘에 이제 나올 수 있는 게 바로 이거예요. 나올 수 있는 게. 예. 그다음 이제 25번 건축 허가와 건축 신고. 25번부터는 잠시만 쳤다 하겠습니다. 예.